바로 같이 볼게. 여기 다음에 7단원이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인데 그거 하기 전에 그 마무리로 딱 하나만 얘기 좀 할게. 원래 도함수가 f'x가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생겼다면 여기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지. 그럼 이 점에서는 무슨 값을 가져? 극소를 갖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를 갖고 이게 둥근 모양이야. 직선은 몇 차식이야? 직선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럼 몇 차식을 미분해야지 1차식이 나와? 2차식. 그래서 2차 함수가 등장을 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아니, 2개 더 할 거야. 음수에서 양수로 가고 양수에서 다시 음수로 들어가. 자, 봐봐. 이거 도함수야. 이거 도함수야. 요게 도함수가 나와 있는데 도함수가 미분 가능하니?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해. 도함수가 미분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원래 함수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거랑은 상관없어. 잘 봐봐. 내가 여기에서 일단은 극소값을 갖고 여기서는 극대값을 갖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할까? 아래로 볼록이야. 알겠지?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극소를 갖고 나서 이전부터 다시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봐봐. 여기 왼쪽, 그러니까 이 영역 기준으로 여기 영역하고 이쪽 영역 있지? 얘는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된 몇 차 함수? 2차 함수야. 근데 생긴 모양은 뭐랑 똑같아? 3차 함수랑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충분히 공통수학원에서도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되고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그러면 잘 봐봐. 2차 함수, 2차 함수 있지? 얘가 미분 가능하니? 요거 fx 미분 가능해, 얘들아? 이 미분 가능하지? 그치? 그럼 요거랑 이거를 비교해서 보여줄게.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그래프지, 충분히. 봐봐.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 그 다음에 음수, 양수로 바뀌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무슨 값을 갖고? 극소값을 가져. 그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극소값이야.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값을 가져? 극소. 그리고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여기서 극소를 가져야 돼. 아래로 볼록이야. 이거 말고는 안 그려지잖아. 그래프가. 이 점 무슨 점이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미분 불가능한 점이야. 근데 얘가 사실 이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도함수 그리잖아. 이렇게 그려져. 왜냐하면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는 이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똑같잖아. 봐봐. 내가 이렇게 생긴 요거 있잖아. 얘를 밑으로 내렸어.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변하니? 변해? 내가 이걸 던져버렸어.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변하냐고. 안 변해. 그래서 위치를 알 수가 없어. 위치조차 알 수가 없다고. 알겠지?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냥 그려준 거야. 원래 함수가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잘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구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정의된 2차 함수잖아. 그치?
얘랑 얘가 구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정의된 이차 함수야. 그래서 요 점은 미분 불가능하지. 그러면 도함수가 무슨 연속일까? 끊어져 있는 걸 무슨 연속이라고 불러? 불연속이야, 알겠지? 미분 불가능의 원래 함수가 그러면 도함수는 뭐하다고? 불연속하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좌미분계수가 얘, 우미분계수가 얘, 서로 다른 애 미분 불가능하네. 이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는 구멍을 뚫어줘야 돼. 알겠지? 이해됐어? 저희 루네 이해됐어? 성주도 이해되고? 그러면 미분 불가능하다는 거는 도함수가 뭐하다고? 불연속하다고. 근데 얘는 F'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미분했을 때 여기 X축 한번 그려주고 봐봐. 여기서 미분하면 여기서 모든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의 값으로 일치하지. 그럼 여기랑 같은 요 점에서 왼쪽 부분은 이렇게 와. 양의 값이야. 근데 여기는 음의 값으로 일치하지. 이렇게 간다고. 불연속하잖아. 미분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미분이 가능하면 도함수 구했을 때는 도함수가 뭐하다고? 도함수가 연속해. 미분이 가능하면 도함수가 연속. 미분이 불가능하면 도함수가 불연속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돼.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지. 그러니까 정석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잖아. 그게 미분 불가능하다지. 실제로 도함수를 그려보면 뭐하다고? 불연속하다고. 알겠지? 그래서 도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원래 함수는 미분 가능했을 수도 있다야.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그래프 하나 오더 내린 것 중에서 하나가 까먹었어. 자, 봐봐. 이거 이거 음수지? 여기 음수지? 여기 양수지? 그러면 지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이 여기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고 여기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지. 이해됐어, 르네야? 왜? 도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지. 그 다음에 극대가 생기는 점 혹은 극소가 생기는 점 여기지. 여기가 뭐가 생기는 점이야? 극소가 생기는 점이야.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증가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감소야.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되고 0이 돼. 그러면 아래로 볼록 접선의 기울기 0, 그 다음에 위로 볼록 감소,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볼록 여기 극소, 다시 아래로 볼록 계속 유지. 알겠지? 이거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거든? 근데 실상 까보잖아. 하나, 둘, 셋.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2차 함수 3개가 붙어 있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구간, 파란색 기준으로 첫 번째 구간 2차 함수, 2차 함수 오려 붙이고 2차 함수 나와. 알겠지?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가 3개 이어 붙어서 도함수 그렸더니 직선, 직선, 직선이 나오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주장하던 거야. 그냥 뭐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프 자체가. 2차 함수를 여러 개를 오려 붙이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3차 함수라고 생각했던 그 개형이 나온다고. 2차 함수를 조금 오려 붙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4차 함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개형들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계백문에다가 그림 4개만 그냥 정리해 주세요. 그냥 주제 하나야. 요게 방정식 미분은 아니거든.
은혜야,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올 수 있는지 한번 문자 좀 줘. 알겠지?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그 계백문 저거는 정리 좀 해주고, 그 집에 있는 책 계백문 있잖아, 거기에다가 오늘 필기해 준 거 정리 좀 해줘. 아, 그 계백문 종이를 받았었나? 아, 그거를 두고 온 거야? 아, 일단 필기해 빨리. 지안이 필기 다 됐어. 계백문에 필기했지? 지안아, 노트에다가 이거 그림 그리고, 요거 X축이야? 성적도 다 됐어? 노트에다가 이거 그림 그리고 얘랑, 들어봐, 얘랑 얘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것도 F'이야. F'이 그 뾰족한 데 구멍이 뚫려 있거든? 알겠지? 무슨 뜻인지. 무슨 차이가 있을지, 얘랑 얘가 무슨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 루네 몇 번째 거 하고 있어? 이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미분 가능하잖아. 그치? 근데 왜 여기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함수값이. 루네 다 됐어?
빨간색 말하는 거야? 감소하잖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야.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래서 이게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음수인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 떨어진 형태지. 얘는 음수인 영역에서 감소하지. 위로 블록이면서 떨어진 형태야. 그 다음에 얘는 음수인 영역에서 아래로 블록, 떨어진 형태야. 양수인 영역에서 아래로 블록, 올라간 형태야. 이렇게. 알겠지? 그럼 봐봐. 음수인 영역은 여기까지가 음수인 영역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양수인 영역은 오른쪽이지. 증가하고 있잖아. 올라가니까 아래로 블록, 내려가니까 위로 블록, 올라가니까 아래로 블록. 그거를 맞춰주려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데서. 수연아 됐어? 성준은? 잘 모르겠어? 봐봐. 지금 보면 이게 도함수거든. 도함수인데 도함수의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다시 보라고?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했었다야. 그러면 요 지점에서 어차피 봐봐. 요거 지점 좌극한하고 우극한 서로 일치하지. 그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즉 접선의 기울기를 붙일 때 여기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형태 있잖아. 여기서 접선을 그냥 이어 붙였다. 이게 좌미분계수지. 만약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어 붙였다. 이게 우미분계수잖아. 그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게 서로 일치한다는 소리거든. 그럼 걔가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이거 아래로 블록이지. 음에서 양으로 가니까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가지. 근데 얘가 이렇게 이어붙어 있잖아. 그러면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정의가 돼야지. 그래서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면서 요 개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불연속하게 만들면 돼. 봐봐. 이 점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잖아, 일단은. 근데 여기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부드럽게 이어지지. 그러면 개형으로 봤을 때는, 생긴 모양으로 봤을 때는 미분 가능하잖아. 그치? 뾰족한 점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미분 불가능한 점은 뾰족한 점뿐만 아니라 불연속인 점 또한 미분이 불가능해.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불연속하게 만들면 돼. 아니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러면 좌미분계수 있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의 좌극한 있잖아. 미분계수의 좌극한. 여기서 좌극한 있지. 여기서 우극한 있지. 이건 서로 같잖아. 그래서 써줄게. 얘들아 보세요. 써줄게. 봐봐. fx를 하나의 개형으로 추측할 수는 없어. 다시 fx를 하나의 개형으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을 때 적당히 이렇게만 그려놔. 이 점에서 원래 함수가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알파야.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이야. 알겠지? 이해됐어? 성주야 이해됐니? 알겠지? 요거는 그냥 CF라고 써놓고 그 계백문에다가 참고 써놓고 그냥 밑에다가 이어서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불연속. 근데 여기에서도 미분 불가능했어야 되는데 애매하잖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같은데. 그러면 방법은 하나. 불연속하게 만들면 돼. 그래서 요것도 아까 요것도 이해됐지? 이게 꼭 이렇게 돼 있을 필요는 없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알겠지? (25분) 할 수 있어. 됐어? 너희 3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아니다. 우리가 실근 개수 구할 때 판별식이라는 걸 쓰잖아. 2차 방정식에서는. 근데 3차 함수에서 판별식이라는 게 배운 적이 있니? 3차 방정식의 판별식 배운 적 없지? 난 몰라. 없어 그런 거. 알겠지? 고등과정에서는 없어.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실근은 우리가 실근이라고 하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면 그 좌변을 함수로 생각을 하고 우변 는 0이잖아.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실근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봐봐.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개형을 그냥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실근 찾는 게 어렵지가 않을 거야. 실근 개수 찾는 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나한테 y는 fx인데 그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상태야. y는 fx. 그럼 내가 fx는 0이라고 써주면 얘는 3차 방정식이지. 요 3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의 도함수를 구해볼게. y는 f'x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첫 번째야.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쭉 쓰고 2번 쭉 쓰고 3번 쭉 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인트로야. 한 번 더. y는 fx,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y는 fx가 있어. 그 다음에 fx 는 0이라고 하면 3차 방정식 될 거고 f' 는 0이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의 상태는 총 몇 가지 있을까? 3가지 있어. 근데 내가 허근 먼저 할게. 1번 허근. 그러니까 실근이 없는 거야. 허근을 갖는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y는 fx의 개형이라고 하면 그냥 생긴 모양이야. 그 생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 x축을 위치를 계속 변화를 시켜도 어떻게 돼? 교점이 무조건 하나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 교점이 무조건 몇 개가 생긴다고? 하나가 생긴다고. 다시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생겨. 알겠지? 그럼 봐봐.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몇 개라고 해? 3개라고 하지.
다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3개야.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가 둘 중 하나야. 실근이 하나만 보인다는 거는 그 실근이 3개가 서로 다 같아서 하나로 보일 수도 있지. 근데 실근 하나에 뭐를 몇 개 가지면 실근이 안 보일까? 실근 하나에 뭐를 가지면 될까? 안 보이는 근이 뭐야? 좌표 평면상에서 눈에 안 띄는 근을 무슨 근이라고 불러? 허근이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가질 때는 2차 함수 그려주면 이딴 식으로 만나잖아. 안 보이잖아, 근이. 얘는 허근을 갖는 상황이야. 근데 3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3차 함수가 개형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가 정확하게 실근 맞지? 근데 이 실근이 서로 3개가 모두 다 같아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가 하면 요 3차 함수의 실근이 하나를 갖는데 나머지 2차씩 곱해진 거 있잖아. 여기에서 허근을 가져버릴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 그러니까 이거를 삼중근이라고 불러. 혹시 삼중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정석책에는 등장하는 용어거든. 공통수학 원할 때, 수상할 때 삼중근이라는 말이 있어. 그리고 내가 저번에 계백문에 한번 써줬거든. 변곡점이면서 x축에 접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 요게 삼중근을 갖는 상황이야. x-알파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만이 삼중근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뚫으면서 만나잖아. 그치? 얘는 그럼 x-알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다시 내가 x축과 교점을 이렇게 3개로 얘기를 했거든. 얘처럼 접하는데 그게 변곡점, 그 다음에 접하는데 그냥 만나는 거, 접하면서 만나는 거, 그냥 뚫으면서 지나가는 거.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1개라고 했지. 인수가. x-알파 하나, x-알파의 제곱, x-알파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뚫으면서 만나잖아. 그치? 그 다음에 x축이 여기 변곡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뚫으면서 만나지. 그러면 그냥 얘는 근 하나에, 실근 하나에 무슨 근을 갖는다고? 허근 2개를 갖는다고. 알겠지? 그 내용은 근데 쓰진 않을게. 교과 과정에 없는 얘기고. 근데 교과 과정에 없는 얘기를 내가 하긴 하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할 거고 안 중요한 거는 그냥 좀 배제할게. 괜히 할 것만 더 늘어나잖아. 약간 좀 그게 필요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건 그냥 적당히 언급만 할게. 언급만. 그래서 자, 교점이 몇 개야? 교점 1개, 실근 1개.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얘도 두 번째도 f'x는 0이 중근을 갖는 경우 y는 fx의 개형이 fx의 개형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얘도 교점 하나, 같은 말은 무슨 근 하나, 실근 1개.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y는 fx의 개형이 첫 번째 상황은 x축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지. 교점 몇 개야? 교점 3개지. 그러면 서로 다른 무슨 근을 가져? 세실근을 가져. 알겠지? 자, 그럼 얘는 교점이 하나, 둘, 셋이니까 교점 3, 실근 3. 이렇게만 써줄게. 쓰기가 너무 귀찮아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얘는 봐봐. 여기 스치듯이 만나지.
여기 스치듯이 만나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도 알파라고 할게. 그 다음에 얘를 베타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 fx는 식의 형태가 최고차의 개수 k라고 쓰고 x-알파를 2개, x-베타를 1개. 그러면 fx는 0이라는 그 방정식은 실근 1개에다가 중근을 가져. 근데 이 실근과 중근은 다른 친구겠지. 알겠지?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 가져.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릴게.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알파라고 하면 fx라는 식의 형태는 최고창의 개수 k 써놓고 그 다음에 x-알파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써주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둥글게 생긴 거 2차 함수 형태지. 맞아? 요거 2차 함수랑 뭔가 모양 느낌 비슷하지 않아? 근데 그 2차 함수는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 얘가 표현하는 거야. 이 뒤에 있는 2차식이 2차 함수 대용이야. 근데 거기에서 근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실근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아. 지않아 이해됐어? 이게 뚫으면서 만나지. 뚫으면서 만나지. 그럼 x-알파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냐고. 그거 아니라고. x-알파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는 게 아니라 뒤에는 어쨌든 2차식이 곱해져 있는데 요거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결론이 이거야. fx는 0이 교점 하나잖아. 얘는 실근 1개에다가 허근 2개를 가져. 알겠지? 이거를 다 외우냐? 아니야, 외우는 건 아니야. 이거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난 모르겠다. 이거를 내가 외워놨나? 아니야, 외운 게 아닌데 뭔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나는 이걸 외웠다고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하거든. 왜냐면 외웠다고 치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탁 하고 대답 물어봤을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그러니까 외웠다고 치면 누가 물어봐? 그럼 바로 대답이 나가야지 외운 거잖아. 근데 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상황 자체가 첫 번째는 상황을 써주고 그 다음에 개형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로 파악을 해줘.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그냥 암기보다는 너네가 그냥 백지에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알겠지? 자, 4차 방정식을 할 거냐? 4차 방정식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왜? 경우가 너무 많아. 하지 말자고. 알겠지? 4차 방정식은 경우가 너무 많아. 개형이 많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은 다 정리를 해놓고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읽어봐야 돼.
아 얘들아 쓰고 있는데 잠깐만 하나만 정석책에 나와 있는데 얘기를 안 하긴 좀 그래. CF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CF 삼중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과정 외야. 얘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요 함수 자체가 fx는 k에 x-알파의 세제곱 들어간다고. 요 정도만 써줘. 알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삼중근이야. 얘들아 저기 앞에서부터 좀 지워도 되니? 힘들어? 아 그리고 그 뭐지? 연휴 동안 숙제는 많이 내주진 않을게. 알겠지? 좀 적당히 내줄게. 적당히. 뭐 RPM을 빼든 조금 반만 내주든 해서 할게. 어디 하고 있어? 잠깐만. 사진 찍어 놓을래? 지금 다음 넘어가야 되잖아. 빨리 핸드폰 꺼내서 사진 찍어. 시간이 없어서 그래.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얘기할 게 하나가 더 남아서. 그 뒤에 잘린 거 없지? 미안해 루네. 아, 저거 시간을 좀 주고 싶은데 시간을 좀 더 주고 싶은데 이게 6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근데 설명할 게 하나가 한 개의 주제가 더 남아있거든. 봐봐. 왜 3차 함수 이런 개형이 있지? 교점이 몇 개인 개형이야? 3개. 봐봐. 이 점을 뭐라고 불러? 극대. 세 점에서 만나려면 봐봐. 내가 3차 함수가 이러고 있어. 요 극대라는 점이 요거 x축이야. x축 밑에 있으면 저런 개형이 나오니? x축과 접하면 저런 개형 안 나오지. 확실하게 x축보다 위에 솟아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극대가 0보다 커야 돼. 알겠지? 그리고 봐봐. 이게 극대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x축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잖아. 너무 내려가면 되니? 아니야. 극소는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극소가 x축 아래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너무 쉬워. 두 번째, 이런 상황은 뭘까? 대. 극대가 뭐야? 극대가 몇이야? 0, 알겠지? 극대 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소 0.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뭐야? 극대가 0 미만. 그럼 당연히 극소는 극대보다 작을 테니까 더 작겠지 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가? 극소가 0보다 크다. 알겠지? 그러면 지금 다 할 수 있잖아. 어쨌든 2차 아니면 3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 가지려면 그냥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둘 다 존재하면서 극대랑 극소 중에 하나는 0이 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끝이야.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 숙제로 다 내줄게.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거든. 은혜야, 저거 쓰기 전에 핸드폰 꺼내서 아까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봐봐.